사주에 금이 많다면 결단력이 남다릅니다. 스스로 고민을 하고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나의 의도와 다르게 관계가 흘러갈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금이 많은 사주를 가진 분들은 남들보다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금이 많다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 그리고 성향, 어울리는 직업과 금이 과다할 때 해소할 수 있는 개운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 금이 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대운에서 금 기운을 만나면 금이 많은 것처럼 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사주팔자를 볼 때 글자의 위치가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만세력으로 내 금 오행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금 오행이 위치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의 생, 년, 월, 일, 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서 위에 두 번째 칸이 나의 일간 자리입니다. 그 아래가 일지이고요. 일지에서 오른쪽 옆이 바로 월지. 흰색 금 오행이 내 일간, 일지, 특히 월지에 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사주에서 금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금속, 쇠붙이,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의 금은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집니다. 단단하고 반짝이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하면 한순간에 부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칼처럼 날카롭고 강하지만 잘못 쓰면 나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의외로 예민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쿵 하고 흔들리지만 그걸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구분하려 합니다. 틀린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속이 시원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금의 기운을 정의롭다, 똑부러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다,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금의 에너지는 잘만 다루면 세상을 빛내는 보검이 됩니다. 강직함, 판단력, 정확함은 모두 금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날카로워지면 그 보검이 흉기가 되어 나와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칼은 잘 갈면 보물이 되지만 아무 때나 휘두르면 위험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드러움입니다. 단단한 마음에 따뜻함을 더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금 기운을 부드럽게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주가 그렇듯 금 오행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단단한 금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계절로 비유하면 가을과 닮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바람은 차가워집니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금의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필요 없는 관계, 미련한 감정, 흐릿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왜 그렇게 냉정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건 차갑다라기보다는 명확한 판단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력이 남다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줄 압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정하면 되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연애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도 마음이 식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입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아요. 상대는 그 냉정함에 놀랄 수 있지만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단호함은 인생의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에 오래 매달리지 않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을 하고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빛나는 사람이 바로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결단력은 때때로는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단호함을 매정하다고 보기도 하고 똑부러지는 판단력을 냉정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이 많은 사주는 남들보다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벽을 세우는 걸 수도 있는데요. 짧게 보거나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금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부르는 힘을 가집니다. 가을이 낡은 가지를 자르고 썩은 잎을 떨어뜨리듯 금이 많은 사주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쓸모 없어진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정리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도 잘하고 일도 체계적으로 참 잘 처리합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 금이 강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대운에서 금기운을 만나면 금이 많은 것처럼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게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듯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따뜻한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고, 깔끔하게 정리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단호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에 가깝다고 보면 좋습니다. 다만, 때때로 그 냉정한 태도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키고 싶은 오래된 관계가 있다면 이따금씩 그 사람과의 추억을 되새길 줄 안다면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사소한 일에도 불편함을 느낄까?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이 어긋나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 맞추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마음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스스로도 조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빛을 발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나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강박과 고집이 생깁니다. 음, 일정이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누군가 일을 대충 처리하면 그냥 넘기기가 어려울 때가 생기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지곤 하는데요. 이런 완벽주의는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금이 강한 성향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답답해지고 결국 직접 나서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나만 자꾸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올바름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사실 늘 정직하고 완벽하게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오차나 틀어짐을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고집입니다. 한번 옳다고 판단하는 일에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고집은 위기 속에서 큰 장점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맞다. 이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단호함을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나의 의도와 다르게 관계가 흘러갈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고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관계에서 벽이 높아지면 누가 다가와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써 거리를 두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남게 될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더 외로워지는 모습은 금이 너무 강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고집과 강박 밑바탕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허투루 관계를 맺고 의미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을 주면 진심으로 주고 맡은 일은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려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도 쉽지만 동시에 스스로 무거운 부담을 안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어질러져도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는 이 말 한마디가 금이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뚝 하고 부러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둥글게 둥글게 지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강한 금은 분명 아름다운 면이 많습니다. 다만 그 힘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듬는 일을 함께 해주는 것 또한 권해드립니다. 금의 기운은 원래 규칙과 질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틀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일을 할 때 가장 빛을 냅니다. 틀에 잡히지 않는 일이나 감정으로 흘러가는 일보다 정확한 기준과 결과가 있는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설계, 기계, 공학, 법, 행정, 회계와 같은 분야에서도 금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강점으로 작용됩니다. 매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달성할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낼 때 그때 뿌듯함이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집안이나 인간관계에서 풀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에게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틀렸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의도는 좋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잔소리나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은 에너지를 가까운 사람에게 쓰기보단 일에 쓰는 게 좋습니다. 또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합니다. 이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승부가 분명한 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선수처럼 기록을 다투거나 실적이 명확하게 평가되는 직종들 혹은 시험으로 실력을 증명하는 환경이 잘 어울립니다. 금은 정확함과 정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잘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법조계, 군인, 경찰과 같은 직업은 금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금의 단단함은 무기가 됩니다. 또한 엔지니어나 디자이너처럼 세심함과 구조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에서도 빛을 냅니다. 머릿속이 잘 정리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일이 없을 때는 괜히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이럴 땐 스스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의 기운을 바르게 다스리면 아주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됩니다. 반대로 이 금 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주변도 나도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결국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싸움의 무대를 잘 골라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낼 때 사주 속 금 기운을 아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금이 강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비유하자면 내 안의 칼을 부드럽게 다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날카로움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반짝이게 닦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지혜를 익히는 것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일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마법 같은 말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한다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금의 기운은 차갑고 단단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반대의 성질인 목을 뜻하는 나무나 화를 뜻하는 불의 에너지를 가까이 두면 좋습니다. 나무는 금의 날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불은 금을 녹여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집에 식물을 두거나 주말마다 정원을 가꾸는 일, 생각보다 이 두 가지 일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또 불의 기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의 유연함을 더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비결은 비움입니다. 금이 많은 분들은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물건을 가지런히 두고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생각을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저 세상 속에서 숨 쉬는 나를 조용하게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또한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합니다. 너무 경직된 경우에는 스스로가 반짝반짝 빛날 수 없습니다. 너무 강하게 쥐면 손이 베이듯이 자신을 다그칠수록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잘했어.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 말들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의 온기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하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웃음 하나에도 부드럽게 변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정감이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금이 많은 사람들은 삶을 마치 돌을 세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가 나고 닿는 모든 것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세월과 경험을 거치면서 점점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은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단단함과 날카로움은 세상에 꼭 필요한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이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은 타고난 판단력과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때때로 냉정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분명 많습니다. 사주에 금이 많다면 그럴 때 특히 괴롭습니다. 틀어진 계획,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질서를 흐트러뜨릴 때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런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돌이 깎여서 보석이 되듯이 나에게 오는 부딪힘과 시행착오는 결국 나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경험이 나를 반짝반짝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주에 금이 많다면 일단 한번 빛이 나기 시작하면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믿음직하고 정확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금이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더 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차갑고 멀게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는 모두가 기대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늘 나를 깎고 다듬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욱 단단하고 맑은 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석으로 태어나 스스로를 연마하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성장의 흔적입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정확하지만 따뜻하고 냉정하지만 깊은 이해를 품은 사람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잘 닦인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의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비춰줄 겁니다. 결국 사주에 금이 많다는 건 세상을 정직하고 강인하게 살아갈 힘을 가진 사주입니다. 힘을 조금만 다듬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가 되실 거예요. 날카로움은 나를 지켜주고 따뜻함은 나를 완성시켜 줍니다. 내 안에 금이 보석이 되어 세상을 비출 때 사주에 금이 많은 분들은 더욱 단단하게 빛이 나실 거예요. 저와 인연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 보는 해나였습니다. 행복하세요.